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강원도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분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저도 뉴스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그런 걸로 추정된다고 하죠. 사실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가 요즘 부쩍 늘어서요. 더 이상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그 대책을 다룬 TV조선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원인은 뭔지,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통계나 사례가 잘 나와 있어서요.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특히 그 페달 오조작 문제가 좀 심각해 보여요. 대관령 사고도 그렇고 사실 1년 전쯤 서울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사고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도 운전자분이 60대 후반이셨죠? 네, 69세 운전자였는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나서 1심에서 금고형까지 선고받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뭔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0년부터 한 4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가 401건인데 이 중에서 341건, 그러니까 거의 85%가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어요. 85%나요? 와. 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게 이 페달 오조작 사고의 약 75%, 그러니까 255건의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는 겁니다. 와. 4건 중에 3건이 60대 이상 운전자 사고였다는 거네요. 이건 진짜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아이고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빈번하고 또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통계로 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난 5년간 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2020년에 한 20만 9천 건 정도였는데 작년엔 19만 6천여 건으로 감소했거든요. 아,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오히려 36%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36%나요? 와. 그래서 이제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고령 운전자 사고인 셈이에요. 통계 작성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사고는 줄어드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만 이렇게 급증한다는 건 확실히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인구 고령화죠. 그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태환 교수님 분석처럼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운전하시는 어르신들도 늘어난 거고요. 아, 운전자 수 자체가 늘었다는 거군요. 네. 2020년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368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벌써 5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4년 만에 거의 150만 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노화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신체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 예를 들면 뭐 민첩성이나 여러 동작을 동시에 하는 협응성 같은 게 감소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책으로 나왔던 게 면허 자진 반납 제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반납률이 2%대에 그친다고 하던데 그럼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이 이상하고 현실의 차이가 큰 건데요. 특히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에 사시거나 아니면 택시 운전처럼 운전이 바로 생계인 분들한테 면허 반납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당장 이동수단이 없어지는 건데. 네, 이동권 제약 문제도 있고요. 그럼 면허 반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선 그 면허 갱신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은 65세에서 74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네. 이 주기를 더 짧게 하거나 아니면 갱신할 때 인지 능력이나 운전 능력을 좀 더 철저하게 검사하자는 거죠. 아, 갱신 기준을 강화하는 거군요. 네, 특히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운전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뮬레이터요? 아, 그걸로 뭐 돌발 상황 대처 능력 같은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의 허 원장님 같은 분은 그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운전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 야간 운전 금지 같은 조건부 면허를 주거나 아니면 적성 검사를 더 자주 받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셨어요. 조건부 면허나 수시 검사 강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보완책도 같이 나오는데요.
페달 오조작 자체를 막아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거나 아니면 설치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TV조선 기사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 특히 페달 오조작 문제가 있는지 봤고요. 기존 대책인 면허 반납이 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면허 관리 강화나 기술적 해법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운전자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이랑 관련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이동할 권리, 즉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은 어떻게 조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기술 도입만 외칠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고령층의 이동성을 도우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예를 들면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이동 수단을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